안녕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음악이론과 또 화성학을 겸하여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성적표랑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장래희망이랑 부모님 장래희망을 예전에 같이 썼던 그 란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작곡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곡가를 꿈으로 그렇게 장래희망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곡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사로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었어요. 이제 노래도 녹음하고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성대모사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이제 저희들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 테이프에다가 다 녹음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집에서 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요,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거나 피아노 앞에서 있거나 기타 위에 올라타고 있거나 이런 사진이 많아요. 이게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곡가의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계기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마치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앞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빨리 내가 시작을 했으니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제 곡을 처음 무대에 올렸을 때도 생각이 나고, 가장 기억에 남고 기뻤던 순간이라 하면 아무래도 대학교에 합격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물론 그 대학 입학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감격이었지만 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그때만큼 열심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때 당시도 mp3가 있었으니까 mp3를 꽂고 화성학을 풀면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작곡을요, 하루에 3곡씩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내는 것이 그 이제 입시에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 먹고 한 곡 쓰고요. 그다음에 12시 1시쯤에 또 한 곡, 이제 밥 먹고 한 곡 쓰고요. 5시쯤에 또 한 곡 쓰면 9시 정도에 일이 끝나요. 그러면은 밖에 이제 나가면 찬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사람들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뭐 이제 추리닝 입고 안경 이렇게 쓰고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쓰고 이렇게 거기를 터덜터덜 걸어 다니면서 나에게도 저런 날이 있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입시 수험생들이 그렇다시피 그 인고의 세월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작곡을 하다가 꼭 막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에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가장 위기였던 순간을 만약에 꼽으라 하면은 제가 20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고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성역을 잃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좀 뭐랄까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토벤은 대작들을 많이 이제 이루어놓고 대업을 이루어놓고 귀를
그래서 차츰 그러셨는데.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안 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순간이 꼭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좀 빠져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다 모든 걸 정지하고 한 2, 3일은 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를,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다 떨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하루 이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은 내가 이런 곡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리프레시 된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작곡가를 이야기한다면 전 단연 이제 베토벤의 음악은 뭐랄까요? 좀 깊이, 물론 모든 음악이 깊이가 있습니다만 그 베토벤 음악의 깊이를 제가 뭐랄까요? 체험을 했다 할까요? 앞서 말씀 잠깐 나눴지만 그런 또 그 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저 음악에만 몰두했던 것만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문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랑도 굉장히 교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세상의 흐름들도 제가 알아가야만 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작곡가, 음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저만의 철학이랄까요?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베토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않았나.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좀 들었을 때 엄격함? 법칙도 많고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해탈을 하게 되면 자유,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도 어떤 그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좀 자유로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진입 장벽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것을 좀 심도 있게 파다 보면은 심오하면서도 의외로 그 자유로움, 네, 그런 것이 바로 이 클래식 화성학의 매력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끊기면 안 되겠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할게요. 뭐 일단은 너무들 협조를 잘 해주시고 이 도약다금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었어요. 어려움 없이 그랬는데, 다만 촬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계절감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긴 옷을 주로 입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4계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 그 계절이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여름인데 제가 이렇게 겨울 그 코트는 아니지만 재킷을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이제 옷 갈아입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인데, 뭐 그것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언제 제가 모델도 아닌데 한여름에 재킷을 입고 또 하겠어요. 그리고 또 시스템을 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를 또 틀어주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출근을 하는 게 거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길을 거쳐서 또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보다 이제 한 1, 20분 전에 고속도로를 타야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 수업하러 오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맨날 가던 길이니까. 그래서 더 가서 여기 고속도로를 한 번 더 가서 그 톨게이트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다시 돌아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취미생활. 저는 사실 영화도 잘 보러 안 가고요. 야외 활동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1년 전부터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일이 굉장히 낙이더라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은요, 다른 강아지 그 견주분이 이렇게 와서 말을 겁니다. 얘 이쁘다. 얘 몇 살이지? 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분들과도 대화하게 되고, 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애 키우는 어머니 심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모르겠어요. 그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쎄요. 저는 사실 K리그는 잘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월드컵에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월드컵은 조금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아까 에피소드를 말씀 못 드렸는데, 보통 그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브라질이 저쪽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잖아요. 결승도 그렇고 예선도 그렇고 다 아마 5시,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새벽 5시, 4시, 3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이 오전에 촬영이 잡힌 날들은 축구를 보고 밤을 꼴딱 새고 제가 부은 눈으로, 아마 제가 강의를 할 때 부은 눈으로 강의를 했거나 조금 목소리가 갈라지는 그런 날이었다면 아마 그때가 축구를 제가 보고,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많이 잤어야 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악이랑 글쎄요. 제가 음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벌써 제가 5살 때 정도에 그 바이올린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피아노도 다뤄봤고, 또 플룻이나 가야금, 해금, 소금, 단소 이런 악기들 어쨌든 다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음악은 무엇이냐? 지금 저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멍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우울하고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겠지만, 이게 직업이 되면 사실 이걸 즐길 수만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일 수도 있겠고요. 십자가를 잘 지고 나면 또 저에게 또 그에 맞는 또 그런 분량의 것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십자가, 저는 음악이란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작곡을 조금 재미있게 혹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없겠죠.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 음악 교육 관련한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사실 필연적으로 교육이라는 것도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작곡가들도 그랬고, 다 누군가의 선생님이자 자기가 작곡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교육적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꼭 반드시 입시나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음악을 즐겁게 즐기시면서 작곡을 즐겁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저의 작은 바람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저만의 그 작업실이라고 할까요?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음악 녹음도 하고 또 수업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점점 규모가 커지네요. 한 3층 져야겠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공간도 나중에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와 기회가 있다라면은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몇 년 앞서간 선배로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또 양면성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나 자신한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냐? 그 너의 의지냐? 아니면 일종의 그런 허위의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의 요소 때문에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고요한 곳에서 자기한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것을 원한다면 그때 뛰어드시는 것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을 한다라는 것이 아직은 그 토양이 그 기반이 잘 닦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예전보단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잘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멘토 되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셔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건지, 간다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해 보신 후에 음악의 이 정글에 뛰어드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즘 그냥 제 또래 여성들의 관심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 얼굴에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색깔, 그리고 제 체형을 보완해주는 그런 옷을 이렇게 주로 고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와 다르게 아니면 보기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밟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는다는 건 물론 규정 속도 안에서 얘기고요. 어쨌든 천천히 주행하는 편은 아니에요. 면허는 사실 그 모든 보통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그때 면허는 땄지만 그 2009년에 10월에 제가 제 손으로 첫 차를 딱 구입을 해서 그 차 이렇게 타고 다녔죠. 그래서 사고 한 번 안 나고 그렇게 잘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운전 좋아하고요. 어디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계속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제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도약닷컴에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얼굴을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게 된 이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특별했고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까지 아마 검색도 해보셨을 거고, 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음악적인 길을 넓혀보시고요. 또 들으셨던 분들은 저와 계속 그 게시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더 음악쟁이가 되는 그런, 음악쟁이가 아니군요. 음악장이, 장이라는 거, 미장이 이런 것처럼 뭔가 그 마스터, 장인의 반열에 오르면 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저를 거쳐가신 모든 분들은 음악쟁이가 아니라 음악장이가 되셔서 사회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 아시겠죠?